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파란불을 켜면서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세 현재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872포인트 선 0.6%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는 결국에는 지금 2,500선이 붕괴가 되는 모습인데 1.22% 하락세, 역시나 낙폭은 조금씩 그래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일단은 기관 매수가 양시장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좀처럼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늘 시장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은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는 우리 시장이 중국 쪽의 경제지표,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미국에서 FOMC 그리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역시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이 오늘 역시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어제도 큰 개파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낙폭 때 좋은 종목들을 저가 매수해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시장의 바닥을 또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기다려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좀 골라내면서 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좋은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증시 파워10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빠르게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인원 자산관리의 기동현 대표,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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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으로 뭔가 좀 희망과 우리가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STI를 시작으로 대덕전자, 이오테크닉스, 루닛, EN플러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종목은 제주항공, T로보틱스, 클래시스, 롯데관광개발, 엠로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종목 가운데 이거 내 종목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익절해야 되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을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네, STI입니다. STI. 네, CCSS 그리고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리플레오 장비 그리고 FC BGA 현상기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와 510억 원 규모의 장비 수주 계약이 체결이 있었습니다. 22년도 매출의 12.1%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평택 3공장에 납품이 예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CCSS는 이 반도체 공정 안에서 습식이라든지 세정 공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좀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들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제품입니다. 리플로우 장비를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수주를 한 이력까지도 보여지고 있고요. 리플로우 장비는 차세대 디램으로 불리우고 있는 HBM용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AI라든지 빅데이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HBM용 반도체 시장 충분히 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TI 주가 보시면 지금까지는 리플로우 장비가 실제로 공급이 될 것이냐라는 어떤 가능성, 기대감으로 주가의 향방들이 좀 많이 결정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 가시화된 성과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시세 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 11선 계속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I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저는 제주항공 한번 제주항공. 가지고 와봤는데 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을 조금 늘렸다 이제 허용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사실은 쫙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도 중국도 이제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바로 이제 빠졌어요. 오른 걸 다 대부분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려 더 매수의 시기가 적합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이제 3분기가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은 성수기로 통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이 회복이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실적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얼마나 많은 매출에 대한 기여도를 할 거냐를 저희가 계산을 때려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존의 코로나 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체 매출에서 12% 정도를 담당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성수기인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12% 이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LCC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조금 변화를 시작을 했어요. 뭐 효율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수익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굿즈 있죠. 네, 굿즈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잔망 루피라고 있거든요. 아시죠? 네. 네, 그거 1차, 2차, 3차까지 다 완판. 네, 그래서 수익을 조금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항공기를 2대 또 도입하거든요. 근데 이 도입하는 항공기 자체가 사실은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항공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반기 때는 실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주가는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오히려 빠졌을 때 지금 좀 매수해 볼 네.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네,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35%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90%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DDR5 중심의 D램용 반도체 기판은 좀 매출은 견조했지만 지금 동사 입장에서는 FC BGA 쪽에 어떤 고부가 마진을 내고 있는 제품들의 어떤 재고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는 좀 크게 타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를 이제 접점으로 해가지고 3분기부터는 좀 개선세가 보이고 4분기부터 좀 본격적인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매출이 부진하지만 캐펙스 투자는 전혀 늦추지 않고 있어요. 2천억 원 정도의 캐펙스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매출 기준으로 이제 FC BGA 쪽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당사의 입장인데 23년도에 지금 4,500억 원 규모의 캐펙스라면 앞으로
25년까지 7,500억 원까지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FCA 매출 비중을 봤을 때 23년도가 현재 대덕전자 안에서 26% 그리고 25년까지 한 50% 가까이로 올릴 생각이니까 비메모리 업체로서 대덕전자가 조금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본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얻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두 번째 종목으로 기동현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종목 하기 전에 그 KH 바텍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네. 25,000원에 비중 15%라고. 가지고 오신 종목 아닌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5,000원이면 굉장히 고점대 사신 거거든요. 네. 거의 뭐 한 1년 반 전에 사신 건데 사실 최근에 그 의외로 폴더블 폰이 많이 안 나간다라는 이슈들이 있어서 네. 조금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25,000원까지는 사실은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18,000원, 2만 원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셔서 다른 섹터로 넘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다른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T-로보틱스. 로보틱스. 가 T-로보틱스. 괜찮다라고 로봇주.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로봇인데 로봇주들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 로봇주들 중에서는 저희가 흔히 하기는 뭐 최근 들어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협동 로봇들도 있지만 AMR이라고 물류 로봇도 사실은 네. 굉장히 핫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 로봇 자동 물류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국내에서의 대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물류센터에서만 쓰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율주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위험한 장소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AMR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감지되면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공장에서 수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거의 작년 매출의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거를 4월 달에 계속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지금은 리쇼어링해서 사실은 미국 쪽에 정말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물류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나머지에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올랐지만 미국 인건비 더 비싸고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면 처벌도 더 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AMR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 설명을 해주셨어요. KH바텍 물어보신 한숨님의 답변을 해주시면서 아니 한숨을 또 아이디가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숨 쉬지 않으시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자, 알겠습니다. 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네,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HBM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HBM3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레이저 그루빙이라든지 스텔스 다이싱 장비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네.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이제 반도체 결함부에다가 레이저로 이온을 주입해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원자라든지 원소 등을 이제 모아주는 복원을 하는 데 쓰이는데 기존의 어닐링 장비라고 보시면 이제 레이저처럼 국소적으로 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율이라든지 발열에서 조금 결함들이 보였던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는 이제 또 웨이퍼 내부에다가 레이저 에너지를 모으는 방식으로 이제 변질된 층을 만들어 자르기 좋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어떤 후공정단에서 조금 장비로서 조금 역할을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앞서 보여줬던 장비들 보시면 HBM과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이제 레거시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 따는 감산을 통해서 공급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AI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 안에서도 이제 오사트향 후공정단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전공정단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가성비라든지 어떤 기술력으로서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후공정단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 소개해 주고 계시고. 자, 이번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저는 좀 피부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한번 클래시스. 가지고 와봤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역대 2분기 기준 실적으로 볼 때 최대 실적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신고가 달성하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계속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영업이익률이 50%라는 건 뭐냐면 매출 1,000억 하면 500억이 영업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를 저희가 따져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해외에서 신규 매출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잘 모르는 뭐 브라질 이런 데서도 이미 많이 팔렸고요. 네. 올해 1분기 때는 러시아까지 뚫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는 사실은 인허가 받는 게 한 3년 정도는 최소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괜찮은데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규 장비 레퍼런스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신규 장비만 많이 판다고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미용 의료기기 입장에서는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크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소모품 매출 비중도 47%가 넘어가거든요. 이 말이 즉슨 소모품은 꾸준하게 그냥 이 장비 쓰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른 장비로 바꿀 때까지. 네. 근데 클래시스가 지금 슈링크 유니버스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거든요. 결론 얘네들 거 계속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실적은 망가질 일 없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시장 어려운데 클래시스는 그래도 가죠.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기 대표님. 네, 루닛이고요. AI 영상 의료기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달에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AI 영상 진단 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하는 데 의결이 되었거든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가지고 병의원 등의 어떤 의료 현장에서도 AI 의료기기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 체계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AI 영상 의료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적인 의료업계에서 AI 영상 의료 진단 기기를 들여놨다라는 거는 뭐 병원 측이라든지 건강보험 측이라든지 환자 입장에서 모두에게 조금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닛이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 인사이트 MMG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루닛 인사이트 MMG랑 전문의 한 명이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그냥 전문의 2명 가지고 질병을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확률이 발견율이 더욱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질병을 검출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작은 암들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놓치게 됐을 때 재난적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치료비들을 획기적으로 조금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고 건강보험 입장에서도 비용 면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부분들 병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뭔가 뭐 페이닥터를 더 많이 쓰지 않아도 의료기기로 좀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비도 줄이고 어떤 정합성 땡. 측면에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루닛까지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킬 대표님. 아, 이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땡 할 때 그 리액션이 좋아서. 그쵸? 아, 제가요? 네. 네, 저는 이제 이번에는 또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네, 뭐 중국 쪽에 대한 리오프닝 이슈, 단체 관광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주가가 저는 충분히 아직 탄력은 전혀 못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매크로적인 상황 때문에 올라간 게 또 바로 반납하는 영향은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입도객이라고 얘기해요.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어찌됐건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입도객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6월달 입도객 보니까 한 6만 4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전에가 거의 뭐 이제 중국인만 따지면 지금 6월달 기준으로 3만 6천인데 코로나 전에가 9만 5천이었어요. 그러면은 아직 한 3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 근데 중국 인원 외에도 아직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야 국내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제주도 안 가고 동남아 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노리는 포인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주도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폭은 많이 남아있다. 근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중국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카지노 매출도 중국이 이렇게 회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 매출 300억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근데 카지노 월 매출이 300억이 나오면
호텔 매출도 최소 100억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분기당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월에 매출이 400억이니까 3개월 하면 1,200억이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 계산으로 따지면 이 정도 떨어집니다. 땡. 네. 여기까지 롯데관광개발 본인이 또 땡 받으시니까 또 알아서 바로 끊었지. 시무룩하시네요. 네. 자, 다음 종목 또 가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 예, EN 플러스고요. EN 사업 플러스. 부문을 보시면 소방 부문 그리고 2차 전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주로 이제 기존까지는 소방차를 좀 주력으로 판매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방열 소재 때문에 시세 분출이 있었다가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제자리로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고요. 신소재 사업 부문에 보면 이제 방열 소재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갭 필터라든지 갭 패드, 갭 필링겔인데 2차 전지 이제 전기차들 보시면 이제 화재에 대한 어떤 위험성들이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네. 방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던 드라이 전극의 국제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드라이 전극은 이제 활물질, 양응급제죠. 이거랑 바인더를 건식으로 혼합한 뒤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박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정합성이라든지 방열을 좀 해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기존의 습식 방식에 대비해가지고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이 획기적으로 줄기 때문에 수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난 4월부터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의 숫자로 보여질 것 같고 현재 생산 능력으로 보시면 EM 플러스가 2교대를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자체가 대응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캐파 투자를 통해 가지고 6월 8일 공시가 나왔어요. 139억 원 규모의 공장 증축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네. 이 공장에서 네. 더 생산하고 그럼요. 실적이 좋아지겠다. 그런 이야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5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엠로입니다. 엠로. 엠로. 네, 그러니까 엠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결론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2차 전지도 섹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원자재를 어떻게 수급하느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갔어요. 그럼 이거를 원천적으로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 그대로 적절하게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엠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S가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AI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도 AI가 들어가요. 이제 공급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회계 처리하고 숫자 사용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도 AI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업 중에 오나인 솔루션즈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 쪽에서 공급망 관리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기업인데 SDS, 오나인 솔루션즈, 엠로가 같이 일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플랫폼을 올해 연말 런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사실은 고객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아마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저가 매력들이 있는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딱 다져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엠로까지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망스러운 미국 FOMC 7월 의사록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으로 퍼지면서 우리 시장 역시나 하방 압력을 깊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전일 121선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도 급격하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3%가량 하락한 2,491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500선도 내어준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가량 하락하면서 870포인트 선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대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이 나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부지 125만 평을 확보하고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규제 혁신 방안을 또 다시 발표한 건데요. 여기에 개별 모멘텀이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오늘 강하게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죠. 24%가량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툴리눔 톡신의 대체 신규 소재에 대해서 국제 화장품 원료에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차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6%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 7%가량의 급락세로 마감을 했죠. 2분기 부진한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에는 상승력을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에는 반락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 종목 살펴보시죠.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전거래일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에 강하게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VI가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6,260원까지 고점을 터치한 뒤에 현재 구간 증시가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도 두 자릿대 상승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13%가량 상승하면서 5,51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시초가가 좀 위협받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시초가가 깨지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빅테크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오늘 이전 상장했습니다. 이전 상장 첫날인데요.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각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2003년에 새롭게 탄생한 기업입니다. 발리에서 생긴 일, 쩐의 전쟁 등을 만든 제작사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죠. 오늘 이전 상장한 뒤에 45,550원까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8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의 그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면서 61%가량 상승한 37,25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더 준비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질문 주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은요. 카카오뱅크와 아이센스, 한화손해보험, 아무그린텍, 삼표시멘트 이렇게 5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삼성전기, WCP, LG이노텍, 알체라, 솔루엠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이 리스트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매도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또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 갈게요. 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말보다 30.3%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7조 3,220억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 네. 역대 최대 순이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 상반기에만 1,838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동남아에도 좀 진출 계획들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디지털뱅크로 나가는 거고 지난 6월에 이제 태국 주요 금융지주사죠. SCBX와 태국의 가상은행 인가획득과 관련한 MOU 체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보시면 중저 신용대출에 대한 어떤 공급이 확대가 됐고 이제 포용금융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연체율은 또 감소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출에 대한 공급 규모가 확대가 되고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은 확대가 되는데 연체율 관리도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뭐 신용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전월세, 주담대 등의 모든 여신 상품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고객 수입니다. 월간 이용자 수라 하죠. MAU를 봤을 때 2분기 평균 1,735만 명이었고 1분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 100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연체율 관리를 통해 가지고 뭐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라든지 뭐 오토론을 출시한다든지 투자 상품, 채권과 관련된 펀딩도 좀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한다라고 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6번째는 뭐죠? 네, 저는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하는 게 많아요. 뭐 FC, BGA 반도체 기판도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LCC라고 하는 것들도 하다 보니까 사실 항상 그 밸류 자체를 조금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MLCC 업황 자체가 PC 쪽도 뭐 당연히 안 좋죠. 뭐 그다음에 5G 관련된 것도 안 좋았죠. 그다음에 이제 FC, BGA 같은 경우도 PC 서버용 수요가 뭐 사실은 그렇게 빨리 회복을 안 하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포인트는 전장용 ML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PC에도 들어가고 뭐 안테나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MLCC가 안 들어간 데가 없지만 사실은 이게 전장용이 딴 데보다요 거의 뭐 많게는 10배에서 20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장용이 확대가 되면 사실은 회복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률이 사실 한 10에서 12%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16% 이상도 나오고요. 지금 MLCC 가동률 보니까 3분기가 85%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또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시장이 굉장히 빨리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 그럼 전장용 MLCC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전장용 MS도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지난해 두 자릿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 13%까지 맥스 20%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장용 MLCC 기대를 하면서 삼성전기 제안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네, 자가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릴라이온 프리미어 블루라는 제품의 이제 업그레이드판이 미국의 FDA 인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미국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뭐 블루투스 기능도 포함이 됐고 뭐 무게도 혁신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봤을 때 0.5 마이크로리터의 아주 작은 혈액 샘플만으로도 단 5초 만에 그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은 체열량 그리고 빠른 어떤 측정 시간으로 기술력 측면에서는 어떤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BGM 수출을 꾸준히 진행을 했었고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비중만 약 80%입니다. 지난달 7월에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로 이제 보험급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도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제품 이름은 케어센스 에어고요. 이제 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생산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거 케어센스 에어는 CGM이라고 부르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거는 자가혈당 측정기고 네. 이거는 이제 수시 혈당 측정기라 해가지고 뭐 조금 더 피부에 직접 센서를 넣는다든지 뭐 가격 면에서 조금 유리하다 이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금액을 또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품 판매량이 좀 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파이 자체가 지속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땡. 있다. 네. 좋습니다. 아이센스까지 종목 소개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WCP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분리막 업체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2차 전지 쪽에서 담고 있는 게 분리막입니다. 네. 왜 이렇게 분리막을 담냐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공급하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의 MS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5년 또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북미 쪽에서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IRA가 사실은 대놓고 때리는 거는 사실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뭘로 분류가 되냐면 지금 부품으로 규정이 됐어요. 부품으로 규정이 되면 저희가 따져봐야 될 건 이거예요.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하던 아니면 미국과 FTA를 한 국가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년 조금 이게 상향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50% 이상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석하자면 이겁니다. 중국 분리막 업체들이요.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없다.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 사실은 WCP 같은 분리막 업체들에 대한 점유율은 꾸준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우리나라 분리막 업체들이 크게 보면 이제 WCP랑 SKIT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근데 북미와 유럽에서 분리막 시장의 MS를 거의 75%를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당연히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를 통해서 WCP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 대한 투자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WCP까지 종목 소개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한화손해보험입니다. 한화손해보험. 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올해 이제 월 평균 보장성 신계약이 4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단기납 간병보험인 리치 간병보험을 이제 6월부터 이제 특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9월부터 단기납 종신이라든지 뭐 질병, 치매보험 이런 것들이 금감원에서 이제 환급률을 100%로 제한을 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보험사들에서 절판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해당 영향들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절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유지율이 높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해약률이 높으면 이익을 가져가는 것들이 이제 보험사의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내수 소비가 둔화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해약률이 높아지면서 이익에는 좀 증가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여성과 관련된 어떤 특화된 보험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한해손해보험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이 판매량이 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배타적 사용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특약을 새로 출시를 하게 되면 좀 독점적으로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점이 좀 매력적이고 배당에 대한 성향도 높아지고 있어서 해당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손해보험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네, 오늘 대부분 이제 저점 다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 수율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이라는 거는 불량률을 낮춘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안 맞춰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이제 최저점이 24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그 근방까지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아이폰 15 잘 팔리면 주가 갑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매출의 비중이 아이폰에 애플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9월, 10월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월부터 판매가 된다라고 쳐도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러면 대기 수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뭐 아이폰 14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못 팔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자의적인 게 아니라 지금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12, 13, 14에 대한
대기 수요가 지금 15로 다 몰릴 거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전장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LG 이노텍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아이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77%니까 네. 여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 그럼 번 돈으로 빨리 다른 쪽을 노려봤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늦게 했다라는 게 사실은 주가에 더 악영향을 미쳤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전장 부품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4분기부터가 굉장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땡! 좋습니다. 자, LG 이노텍까지 아이폰에 한번 네.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9번째 종목이죠. 네,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네, 나노 소재 기술 기반으로 해서 첨단 소재라든지 자동차 부품 만드는 네. 기업이고요. 고효율 자성 부품, 뭐 인버터, 컨버터 등의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등의 이제 전기차 업체 그리고 전장 부품 업체에다가 현재도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픽업 트럭에 대한 어떤 시장이 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픽업 트럭을 보시면 일반 승용차 대비해 가지고 그 출력 자체가 상당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아모그린텍이 만들고 있는 자성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사이버 트럭을 이제 대량 생산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었고, 도로 주행까지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모그린텍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모델 시리즈에다가 테슬라에다가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테슬라에 비해서 물량은 적지만 리비안도 이제 트럭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도 좀 공급을 하고 있어서 고효율 자성 부품이 계속 부품 판매 단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ASP가 늘어나면서 이익도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SS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호주라든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디젤에 쓰이는 기관차에서 이제 전기 기관차로의 전환을 하고 있고, 일본 대형 통신사 고객사가 유입이 되면서 매출 증가가 본격화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천 하나 맞는데. 자꾸 내기죠. 아, 시간 맞추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굴곡이 있으시네요. 땡을 받거나 남기거나 양 극단으로 좀 말해주시는데 좋습니다. 일단 아모그린텍까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길 대표님. 네,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네, 지금 121선까지 내려왔어요.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AI CCTV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근데 사실 주변을 보시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칼 들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CCTV 교체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사실 이게 올해 초부터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행안부에서는 27년까지 지능형 CCTV, 그러니까 일반 CCTV 말고 지능형 CCTV로 교체할 거다라고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교체량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AI가 도대체 뭐 하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서 사실은 얼굴 인식 테스트를 했어요, CCTV를. 근데 네. 초당으로 계산했는데 알체라에서 지금 판매하는 AI CCTV가 99.99%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등급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얼굴, 행동, 그다음에 이상 상황 감지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산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도 사실은 굉장히 잘 납니다. 근데 이런 뭐 장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파이어 스카우트라고 해서 낮이건 밤이건 뭐 그러니까 연기나 이런 것들 다 감지해가지고 뭐 이제 산불 이상 상황 감지하는 게 또 확률이 또 99%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체라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십니다.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예, 삼표 시멘트로 삼표 시멘트. 가지고 왔습니다. 시멘트 매출이 늘었습니다. 50% 정도 늘었고, 레미콘 매출도 13% 정도 지난 분기 대비해 가지고 증가를 해줬는데, 원인을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에 그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미뤄졌던 공사들이 지금 상반기에 좀 몰려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건설 현장에 좀 잇따라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붕괴 사고라든지 뭐 순살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강도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원래 이제 적정량보다도 훨씬 좀 시멘트를 많이 쓰고 있다 해서 수요량이 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은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건자재가 뭐 딱히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경쟁력은 시멘트로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는 9월 출하분부터 가격을 이제 12.8% 올릴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멘트 업체들이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21년 6월에 7만 5천이었던 게 이제 9월까지 올리기 시작하면 한 1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년 만에 시멘트 가격이 한 60%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숫자로 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변수는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어떤 건설 경기 업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은 누를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금융도 계속 지속적으로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착공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좀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다. 땡. 알겠습니다. 자, 3표 시멘트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전기에서 이제 분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상반기에만 지금 올해 초에 17,000원부터 시작해서 3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냐를 따져보신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ESL 전문 기업이거든요. ESL은 뭐냐면 전자 가격 표시기.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그냥 흔히 가면 마트 가면 뭐 제품명 나오고 뭐 가격 나오고 뭐 할인율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걸 직접 써서 아니면 붙이고 교체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전자로 다 됩니다. 그래서 직접 뭐 가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다 돼요. 실시간으로 표시가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력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탁탁탁 누르면 우르르 다 바뀌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월마트, 테스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 유통체인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 만에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하면요 169% 급증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를 따져보신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로봇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건비 절감. 네, 그러면 인건비 절감이 사실은 이런 전자 가격 표시기에도 전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MS가 24%까지 글로벌 2위입니다. 땡. 좋습니다. 자, 솔로엠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이 종목들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탑픽 어떤 종목인지 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아모그린텍 탑픽으로 아모그린텍. 예,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 보시면 121선 다 내어주고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아래꼬리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대 하니까 매수가는 13,500원부터 종가까지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길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솔루엠, 솔루엠인데 마지막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올해 지금 아까 MS가 24%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0%까지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전기차 충전기용 고밀도 파워 모듈로 지금 유럽에 또 넘어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향후 성장성까지 플러스한다라고 하면 저는 하반기 때 충분히 4만 원까지는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 라인은 한 25,000원 정도로 121선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로엠과 아모그린텍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